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탐험으로 만드는 더지 가족입니다. 제 딸이 신생아였던 시절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 너무 놀라고 당황하며 대체 아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저귀도 확인해보고 눕혀도 보고 안아도 보고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느끼며 매번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공부해보니 아이 울음은 나름 과학적인 신호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뿌앵이라고 하는 아기 울음 번역 앱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정보란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이제 막 아이를 출산한 부모들에게 약간의 도움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공부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이번 영상으로 나누어 보려 합니다. 신생아에게 울음은 부모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며 과학적으로 분석 가능한 신호입니다. 그 안에는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청,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려는 시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울음의 종류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울음소리가 가진 고유의 음향학적 특징과 아기의 생리적 반응까지 깊이 있는 아기 울음소리 해독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던스텐 아기 언어 이론, 퍼플 크라잉 프로그램, 미국 소아과 학회의 영아 울음 가이드라인 및 관련 음향학, 뇌과학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파요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한 울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울음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리며 입을 벌리는 탐색 반사, 쩝쩝 입맛을 다시는 소리, 손을 입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동반됩니다. 배고픈 울음은 음의 높낮이가 비교적 일정하고 리듬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응애하고 쉬고, 응애하고 쉬고, 이처럼 짧고 규칙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이는 아기가 에너지를 아끼면서도 부모의 주의를 효과적으로 끌기 위한 본능적인 전략입니다. 또한 이 울음은 아기가 젖을 빨 때 혀 모양, 즉 혀를 입 천장에 붙이는 흡철 반사와 연결되어 네와 비슷한 소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호주의 프리실라 던스텐이 연구한 아기 언어 이론의 핵심으로 배고픔이라는 생리적 욕구가 특정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아파요입니다. 모든 부모가 본능적으로 구분해내는 가장 절박한 신호입니다. 얼굴을 극도로 찡그리고 눈을 꼭 감으며 온몸이 경직되거나 반대로 축 늘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달래도 그치지 않고 패턴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저없이 바로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아픈 울음은 다른 울음과 완전히 다른 음향 패턴을 보입니다. 예고 없이 매우 갑작스럽고 귀를 찌르는 듯한 고주파로 시작됩니다. 숨 넘어갈 듯 길게 한 번 울고 호흡을 위해 때로는 10초 이상 길게 멈추는 무호흡성 간격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는 부모의 뇌에서 감정과 경계를 담당하는 편도체를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부모가 아픈 울음소리에 심장이 철렁하고 즉각 행동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졸려요입니다. 잠과의 사투를 벌이는 아기의 복잡한 심정이 담긴 울음입니다. 눈을 비비고 귀를 잡아당기며 눈빛이 흐리멍텅해집니다. 울음소리의 격한 감정보다는 지친 기색과 짜증이 묻어납니다. 이는 자고 싶다는 생리적 욕구와 놀고 싶다는 자극에 대한 미련이 충돌하며 나오는 소리입니다. 피곤함으로 인해 자기조절 능력이 저하되면서 짜증과 하소연이 섞인 칭얼거림으로 나타납니다. 하품을 하기 위해 입술을 동그랗게 모으는 과정에서 아우와 비슷한 소리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던스텐 이론에서 졸리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소리입니다. 네 번째는 불편해요입니다. 지금 제 상태가 불편해요. 확인 좀 해주세요 라는 명확한 요구입니다. 울었다 그쳤다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원인이 해결되면 가장 빨리 그치는 울음이기도 합니다. 이 범주에는 다양한 원인이 포함됩니다. 트림이 필요한 경우 식도에 걸린 공기가 빠져나오며 에 하는 소리가 섞일 수 있습니다. 기저귀가 축축하거나 옷이 끼는 등 불쾌한 감각 자극이 있을 땐 해와 같은 짧고 거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찼을 땐 끙끙 앓는 소리와 함께 다리를 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다섯 번째는 저 여기 있어요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 부모의 관심과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울음입니다. 5초에서 6초 정도 짧게 울고 부모가 반응할 시간을 주려는 듯 10초에서 20초가량 길게 멈추는 독특한 패턴을 보입니다. 이 멈춤이 바로 부모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반응이 없으면 이 패턴이 반복되다가 점차 격렬한 울음으로 바뀝니다. 이 울음은 부모와의 안정애착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아기는 울음으로 신호를 보내고 부모가 그에 반응함으로써 세상에 대한 신뢰를 배웁니다. 이것은 물리적 필요가 아닌 정서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중요한 소통입니다. 여섯 번째는 지루해요입니다. 모든 필요가 충족되었는데도 칭얼댄다면 아기의 뇌가 새로운 자극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낑낑대거나 칭얼거리는 소리로 시작해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짜증 섞인 울음으로 발전합니다. 다른 울음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산책을 가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보여주는 등 환경에 변화를 주면 즉시 그친다는 것입니다.
지루함의 울음은 아기의 인지 발달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증거입니다. 아기의 뇌가 주변 환경에 익숙해졌고 이제 새로운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꼭 알아야 할 퍼플 크라잉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생후 2주에서 4개월 사이 아무리 달래도 그치지 않는 극심한 울음이 저녁마다 몇 시간씩 지속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를 퍼플 크라잉이라고 합니다. 가장 심하게 우는 시기로 느닷없이 저녁 때 장시간 아픈 표정으로 달래도 소용없는 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아기가 아프거나 부모가 잘못해서가 아닌 모든 아기에게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아기의 울음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아기가 울 때, 특히 방치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콜티솔은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되면 초기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아기의 울음에 제때 반응하고 안아주는 것은 단순히 아기를 달래는 것을 넘어 아기의 뇌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기 울음 번역은 사실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게 된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우리 아기의 작은 신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따뜻한 관찰과 반응이야말로 우리 아이의 세상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위대한 언어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